자, 지금부터 확통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대부분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확통 또는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통계로 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확통과 미적분의 난이도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공통은 어차피 우리 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확통과 미적분을 그냥 단순히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저는 예전에 비해서 확통의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소위 말해서 확통런 때문에 평가원도 그 부분을 좀 잘 인지하고 그거를 좀 잘 측정해 보기 위해서 확통의 문항의 난도를 조금 높이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8번 문항이 우리를 굉장히 귀찮게 하던 문항이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 문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여러분 28번 문항은 되게 길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얘가 무슨 상황이냐, 나한테 지금 도대체 뭘 시키는 거냐, 내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인식이 정확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했다면 우리 뭐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 숫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를 제일 효과적으로 구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난번 제가 6월 모의고사 대비 저희 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고사 해설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1번은 뭐냐면, 여기다 잠깐 쓰고 지울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사건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상황, 내가 구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과 같은 상황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구하기 편한 상황으로 바꾸어서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을 구성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우의 수와 확통은 이 두 가지를 누가 잘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8번 문항, 뭐 29번, 30번 다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개의 문항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내가 사건을 과연 진짜 효율적으로 잘 나눠서 얘네들을 계산하고 있나, 그 다음에 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어떠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내가 구하기 편한 상황으로 얘를 바꿔서 구할 수 있나, 이 두 가지가 28번, 29번, 30번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어떠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설을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28번, 29번, 30번을 다 어렵게 푸시고 틀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28, 29, 30 중에 맞춤 문항이 있으셨던 분들도 같이 해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기준으로 잘 분류를 했구나, 나의 기준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점검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건 지울게요. 자, 이제 우리 원래 문제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근데 이제 공간 관계상 제가 여기 옆에다가 그냥 살짝 이렇게 누가 앞면이 나와 있고 누가 뒷면이 나와 있는지만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상황은 이래요. 읽어보셨을 테니까 뭐 읽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황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게 만들래? 6장의 카드가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하래.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친구를 이제 뒤집는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찬스는 총 몇 번이냐면 4번이거든요. 그쵸? 4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4번의 찬스를 뭐를 통해서 구성을 해볼 거냐면 주사위를 통해서 구성을 해보는데, 주사위에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그런 주사위를 통해서 어떻게 얘네들을 뭔가 게임하듯이 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K가 홀수이면 K2야. K가 짝수이면, 표시할게요. K가 홀수이면 K2야. K가 짝수이면 K 이상의 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뒤집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냥 말로만 생각하면 약간 좀 헷갈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정리를 해봤냐면 1이 나올 때, 2가 나올 때, 3이 나올 때, 4가 나올 때, 5가 나올 때, 6이 나올 때. 그러면 얘는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 5번 카드, 6번 카드를 뒤집어야 되는 애들에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1이 나오면 1 뒤집어야 돼요. 1만 뒤집는 거죠. 2가 나오면 2, 3, 4, 5, 6을 다 뒤집어야 되고요. 3이 나오면 1, 2, 3을 뒤집어야 되고요. 4가 나오면 4, 5, 6을 뒤집어야 되고요. 5가 나오면 2, 3, 4, 5를 뒤집어야 되고요. 6이 나오면 6만 뒤집으면 되는 그런 구조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결과적으로 얘는 앞면이 나와줘야 되니까 이 친구는 한번 뒤집혀야 되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얘는 1번과 6번 카드는 뒤집혀야 되고, 이 2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는 뒤집힐 때 뒤집히더라도 다시 어떻게 돼야 돼? 한번 다시 뒤집혀서 어떻게? 앞면이 보이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게 앞뒤니까, 이거 제 생각이었어요. 앞뒤니까 홀짝성과 관련이 있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제 걸리는 애 중에 홀수번이 걸려줘야 되고, 6도 이렇게 걸린 애들 중에 홀수번이 걸려줘야 되고, 2랑 5 사이는 걸리더라도 안 걸릴 거면 아예 안 걸리던지, 2와 5 사이는 만약에 한 번 뒤집었으면 다시 뒤집는 어떠한 조합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묶이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봐봐요. 1하고요. 6이 묶여요. 왜냐면, 자, 이렇게 묶어요. 왜 이렇게 묶냐면, 보세요. 얘네들은 홀수번 뒤집혀서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얘 한 번씩 뒤집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조합을 만들어주죠. 2, 3, 4, 5는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2, 3, 4, 5는 전혀 건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누구랑 누구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쉬운 게 뭐냐면 3, 4의 조합이야. 3, 4의 조합은 왜? 보세요. 3, 4의 조합은 1, 2, 3, 4, 5, 6이니까 3이 나오고 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네. 그 다음에 남은 누구랑 누구를 묶을 수 있어? 2와 5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보세요. 6 한 번 똑같이 뒤집히죠? 그 다음에 1 한 번 똑같이 뒤집히는데 2, 3, 4, 5는 한 번 뒤집히고 다시 한 번 뒤집히니까 뭐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1, 6을 뽑는 효과와 똑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자마자 그룹을 3개 정도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1, 6이 묶여야 되고 2, 5가 묶여야 되고 3, 4가 묶여야 된다. 그런데 제일 다른 성질을 가진 애는 당연히 3, 4예요. 왜냐면 1, 6, 2, 5의 조합은 그 1 한 번 뒤집고 6 한 번, 그러니까 1 한 번 나오고 6 한 번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조합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딱 나와. 2 한 번 나오고 5 한 번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그런데 3, 4는 그냥 어떠한 역할이야? 캔슬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의 입장이나 6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냐면, 얘네들이 홀수번 나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묶은 조합을 통해서 제가 분류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 6이 하나로 묶이고 2, 5가 일단 하나로 묶이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리고 같은 눈이 어떻게 되면 똑같이 한번 짝수번 나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캔슬 효과가 그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조합으로 뭐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3, 4가 섞여 있는 조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3이 나오면 4가 나와줘야 서로 전체적으로 캔슬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3, 4는 그대로 들어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3, 4는 그대로 똑같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한 번은 누구랑 누구가 오는 조합을 생각해 봤냐면, 가능한 조합을 생각을 해봤더니, 자, 1하고 누가 오는 조합이었냐면 5가 오는 조합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3, 4가 나오면 이미 1이 어떻게 돼요?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남은 누구를 모두 선택해야 되냐면
1이 나오는 애들을 모두 선택해줘야 캔슬, 홀수번이 되면서 1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1, 5를 선택한 거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이번엔 6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구랑 누구를 선택해주게 되는 거냐면 2와 6을 선택해줘야죠. 그래야 6이 한 번씩 뒤집히면서 전체적으로는 홀수번 뒤집혀서 결과적으로 얘가 앞면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생각을 해봤더니 자, 크게 사건을 나눈 거야. 어떻게 나눴냐면 홀수번 나오는 친구들이 누구랑 누구밖에 없는 경우 1, 6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2, 5밖에 없는 경우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주사위 던져서 살 거니까 1, 6 조합과 2, 5 조합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크게 2를 나중에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뭘 했냐 자 1, 6을 선택을 해 1, 6일 때를 그냥 보고 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홀수번씩 나와줘야 되니까 얘가 한 번, 얘가 세 번 그죠? 그다음 아니면 얘가 세 번, 얘가 한 번 그러면 얘는 어쨌든 네 번을 1과 6을 나열하는 거니까 그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바꿀 수 있어서 2 곱하기 4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얘가 1, 3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될 수 있을 거 아니냐면 얘네가 한 번 나오고 나머지 같은 눈이 두 번 반복돼서 캔슬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6, 3, 3. 그러면 3은 한 번 뒤집히고 한 번 다시 뒤집히면 어차피 캔슬 효과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1과 6을 제외한 2, 3, 4, 5 중에 하나 4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1과 6이 한 번씩 나와줘야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생각하면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죠. 그쵸? 그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2와 5라는 친구도 똑같이 할 테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얘 몇 대죠? 얘는 3이니까 4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구하고 여기 4, 2 그러면 여기 두 개 더하면 얘가 38, 48, 12, 그 다음에 여기 4 그러면 네 56인 것 같고요. 56이죠? 56이고 곱하기 2 하니까 여기가 112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112가 나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조합을 세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쉬워요. 왜 쉽냐면 어차피 얘네가 그냥 한 번씩 뭐뭐 나와야 돼. 1, 3, 4, 5, 2, 3, 4, 6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뭐야? 어차피 마찬가지 원리로 얘를 선택하든 숫자 조합은 다르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2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다른 거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4 팩토리얼. 그럼 얘 몇이죠? 48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160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의 경우의 수는 160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뭐 구해야 돼? 확률 구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만 잘 신경 써서 구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 몇이에요? 6을 4번 던지는 거니까 6의 4제곱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쓸게요. 분의 그 다음에 뭐예요? 160? 160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이렇게 씁시다. 죄송해요. 2의 4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씁시다. 그럼 몇이에요? 81분의 10이네요. 그러면 있나요 정답? 네, 3번이네요. 이렇게 우리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 초부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뭐의 싸움이야? 내가 어떻게 사건을 나눠서 얘네들을 계산할 건가?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기 쉬운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바꿔서 살 건가? 이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피드백하지 마세요. 이 경우 못 셌음. 절대로 안 늡니다. 내가 어떻게 사건을 나눴어야 됐는지, 그리고 그거의 근거는 문제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고력 훈련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복기해 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문항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8번 문항이 사실 28, 29, 30 중에 제일 복잡한 문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8번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복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29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왔는데, 자, 29번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8번도 몇 점? 4점. 29번도 몇 점? 4점.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29번이 훨씬 더 접근하기 편했던 문항이거든요. 28번 어땠어요? 비주얼 살벌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영 계획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28번에서 잘 안 됐으면, 그리고 내가 28번에 대한 풀이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29번, 30번 노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잘 풀어서 29번, 30번을 내 점수로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마음 편하게 28번을 마무리를 지었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게 6월 모의평가니까 수능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운영 계획,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다가 어떻게 막히면 어디로 넘어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저도 재수를 했는데요. 현역 때와 재수 때 가장 결정적으로 큰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정하고 간 게 뭐였냐면, 제가 계산 실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첫 번째 계산 실수가 인지가 됐을 때 나는 물을 한 잔 먹겠다. 두 번째 계산 실수가 인지가 됐을 때는 기지개를 한번 펴겠다. 세 번째 계산 실수가 나왔을 때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저만의 주의 환기법, 약간 리프레시법을 정해놓고 시험장에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여러분, 시험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어떠한 환경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압박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항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안 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29번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28번에 비해서 문제가 굉장히 짧아졌죠. 그쵸? 눈이 시원하네요. 일단. 자, 마찬가지로 확률 구하는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결국엔 뭐가 중요하다? 1번 사건을 어떻게 나눌지 중요하다. 2번 어떻게?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5개의 주사위를 5개나 줬어요. 5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5개를 나온 눈을 다 곱해. 그랬더니 뭐가 나온대? 홀수가 나온대. 이게 엄청난 조건이죠, 여러분. 여러분, 곱해서 홀수가 나오면 다 뭐라는 얘기야? 결국엔 홀수라는 얘기야. 그쵸? 그런데 이 5개의 눈의 합이 15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5개 주사위 눈 다 해가지고 15 나오는 거 찾아. 이런 얘기네. 단, 각각 주사위 눈은 뭐 해야 돼? 홀수여야 돼.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홀수니까요. 그냥 아예 짝수를 배제합시다. 자, 어떻게 배제할 수 있냐면요. 자, 제가 주사위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 D 주사위, E 주사위. 자, A에서 나온 눈을 우리가 뭔가 A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데 어차피 홀수니까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할 거 아니냐면 홀수니까 2A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B는 2B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C는 2C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D는 2D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E는 2E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네들 다 더해서 몇 나오게 하래? 15 나오게 하래. 뭐야?
다 더해서 15면요. 여기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식 예쁘게 뿅 하고 나오죠. 어떻게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으니까 넘기면 10. 나누기 2 하니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뭐야? 더하기 2까지 하면 몇 나와야 됩니까? 5 나와야 돼. 이런 간단한 문제야.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와 신난다. 이거 중복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단 범위가 있죠. 어떻게? A, B, C, D, E는요. 어디서부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2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 주사위의 눈이니까 이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은 1이거든요. 요 범위만 잘 생각해주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 문항은 우리 물론 가장 쉬운 형태의 문항은 아니지만 중복조합에서 충분히 만나볼 수 있는 형태의 문항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뭐 하면 됩니까? 사건 잘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효과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그냥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5일 때, 자,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냥 첫 번째 1번 어떻게 될 때? 2, 2, 1, 빵의 조합일 때. 그냥 순서대로 쓴 거예요. 나중에 뭐 돌려주기만 하면 되죠. 그쵸? 이런 조합일 때. 2번 어떻게 될 때? 이번에는 어떻게? 2 하나 더 풀어주는 거야.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빵일 때. 한번 5 맞죠? 네, 이 조합일 때. 그러면 3번은 뭐겠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일 때. 뭐가 중요해요? 사건 나누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 공부가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뭡니까? 그냥 2, 2, 1, 빵빵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5팩이고요. 같은 거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네요. 그러면 2개 있네요. 죄송해요. 0도 있죠? 큰일 날 뻔. 이게 경우의 수일 것 같고요. 밑에 건 뭐예요? 또 5개인데요. 하나 3개네요. 3팩, 1팩, 1팩. 여러분 이거 약간 꿀팁은 아니고요. 제가 경우의 수 계산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할 때 계산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어렸을 때, 수험생 때. 그래서 저는 항상 1이라도 꼭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얘네 합이 얘 맞는지 보면 검산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저만의 습관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빼놓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뭡니까? 그냥 한 개네요. 계산해 볼게요. 얘 몇이죠?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니까 나누기 4네요. 5팩이 120이니까 30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120을 이번엔 6으로 나누는 거니까 3팩이니까 20이고요. 1이니까 총 몇 개? 51개네요. 51가지예요. 자, 근데 뭐야 우리? 확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결국 이런 얘기네요. 지금 우리가 홀수인 상황에서 5개를 돌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의 수는 그냥 이건가요? 3의 5제곱분의 51.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얘 뭐 됩니까? 51은 3의 배수죠. 3의 배수니까 얘 17. 밑에는 뭐죠? 81. 정답은 98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98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확률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이 친구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눠서 계산할 거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건 나누기.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서 하기.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수의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편하게, 내가 세기 편한 상황으로 바꿔 세기.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문항도 잘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확통의 마지막 문항인 3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확률과 통계 마지막 문항 30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이제 봤는데요. 문제의 형태는 우리가 봤던
문제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때 되게 효과적인 풀이 전략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전략 방법? 풀이 방법 전략은 뭐냐면, 자, 우리가 기존에 봤던 문항과 어떤 부분이 공통적이고, 그러니까 유사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잘 구분하고 문항을 보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딱 차별점은 하나예요. 보통은요, 여러분, 색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노란색 하나, 뭐 빨간색 하나 이렇게 두고 뭐 얘네들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박스에 넣을 때 뭐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냥 색을 몇 개 줬어요. 세 개를 주고 그냥 심플하게 일렬로 나열해 봐라,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건 뭐냐면, 확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만 예쁘게 구하면 괜찮은 문항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우의 수 확률 부분을 공부하는 두 가지 대원칙. 1번 뭐? 사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2번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바꿔서 할 것인가. 지겹죠, 이제? 이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문항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노란색 공과 보라색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네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노란색 공과 보라색 공이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뭐 노란색이 뭐 하나, 그 다음에 보라색이 붙을 수도 있고, 노란색이 두 개, 보라색이 붙을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사건을 잘 나눠서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감정, 너무 귀찮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아예 이웃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누구일 거냐면 당연히 검은색 공이겠죠. 그래서 검은색 공 4개가 있으니까 각각 이제 4개씩이니까요. 자, 검은색 공을 그냥 이렇게 한 칸씩 떼서 이렇게 배열을 한번 해보자. 뿅뿅. 그러면 노란색 공과 보라색 공이 올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가 되냐면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5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개의 자리를 어떻게 노란색과 보라색이 나눠서 가져가야 되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만약에 노란색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보라색은 여기 못 들어오게 되죠. 만약에 노란색이 여기 2개가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보라색은 이 2칸에는 못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몇 개를 선택하느냐, 몇 군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라색의 선택권도 그만큼 제한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노란색이 차지하는 칸의 개수를 i개라고 하자. 그 다음에 보라색이 차지하는 칸의 개수를 j개라고 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i랑 j를 합쳐서 5개가 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살짝 누구를 이제 집어넣었냐면 빈 공간, 그러니까 비어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B가 블랙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빈 공간의 개수를 뭐 K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식이 탄생하게 되냐면 I 더하기 J 더하기 K는 뭐가 되냐면 예쁘게 5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란색이 아무데나 못 가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한 군데 이상은 들어가 줘야 되거든. 보라색도 5군데 다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이상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살짝 i와 j의 범위만 체크를 해주면, i랑 j는 이렇게 쓸게요. i랑 j는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1보다 큰 거는 됐죠. 4는 왜? 무조건 하나 들어가니까 나머지. 노란색이 들어가면 보라색의 최대값은 4. 노란색도 4개까지만 채워야 보라색이 갈 공간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1부터 4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더
이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내가 몇 개의 사건으로 몇 개의 케이스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봤어요. 단 이것도 뭐를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 기준을 잘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i가 1일 때, 그러니까 노란색이 한 칸을 차지할 때, i가 2일 때, 노란색이 두 칸을 차지할 때, i가 3일 때, 노란색 3칸, i가 4일 때, 노란색 4칸 이렇게 이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 j의 순서상을 쭉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얘는 1 되고요. 1, 2 되고요. 1, 3 되고요. 1, 4 되죠. 그 다음에 얘가 2, 1 되고요. 2, 2 되고요. 2, 3 되죠. 합이 5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3, 1 되고요. 이때쯤 슬슬 현타가 오긴 했는데 그래도 시작한 거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그냥 사실 그냥 다 놓고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계산 과정은 어차피 똑같지 않을까? 그것만 이제 마무리를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냥 각각 i와 j일 때 얘네들을 그냥 배열하는 상황을 문자를 가지고 그냥 한번 쭉 써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결국은 이거죠. 보세요. i, j, k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체는 5팩토리얼이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i가 몇 개? 뭐 노란색이 2개면 2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i 팩토리얼. 마찬가지로 j 팩토리얼. 그 다음에 뭐 k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쓱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오게끔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면 보세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공 4개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 4개 중에 1개는 이미 어디론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미 1개는 넣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i야. 그러면 이제 여기 i 선택했어. 그러면 얘는 하나 여기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개수는 몇 개? 남은 개수 3개. 3개를 어떻게 배열하는 거야? 남은 칸수에 배열해주는 과정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했던 계산은 이제 뭐냐면 이런 계산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지금 공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그러면 이 공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왜냐면 나머지 i 개수를 다 채워줘야 되니까 몇 개가 되는 거냐면 i-1개가 되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보라색 공도 4개 중에 하나는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3 컨비네이션에 j-1개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얘네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좀 더 좋게 세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풀이를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 푼 방법이 이거여서 그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냥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해 보였고 마지막에 이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떠한 과정에서 조금 후회를 하긴 했지만 어차피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계산이 빡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각 집어넣어 보고 해서 정답을 냈다. 그랬더니 몇 개가 나오더라? 780개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좀 현타가 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 구했잖아요. 그죠? 다 구했으니까 이때 전환하는 거는 오히려 손해일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여기 이렇게 계산하고 780까지 답을 내보았습니다. 자, 요 문항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공통 처음 문항을 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수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이 문항을 바라봤을 때 최초로 접근하는 어떠한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푼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확통, 세문항, 선택 과목, 확통, 세문항 풀이를 모두 마쳐봤고요. 여러분들 28, 29, 30이 어쨌든 일관되게 우리가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거를 잃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9월 모의고사 때에는 이 유형, 경우의 수와 확률 유형은 모두 다 맞추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네요. 네. 오늘 하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번 해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